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스 시그마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스 시그마의 탄생 배경에는 1970년 후반부터 일본 기업들이 어, 품질을 마케팅 무기로 삼아가지고 세계 시장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품질의 수준이 올라가게 된 경우는 배경에는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해방을 하고 나서 그 미국의 그 학자인 그 데밍이 그 전후 복구 지원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일본 기업들에게 품질의 중요성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70년대부터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미국이랄지 유럽 등 세계 시장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 모토로라의 그 주력 산업인 통신 장비랄지 반도체까지 시장 점유율이 잠식하게 되고 모토로라 경영진이 그 일본 기업을 이제 벤치마킹과 고객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품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이라는 것은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프로세스에서 결함이랄지 이제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1987년도 모토로라에서 최초로 식스 시그마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식스 시그마는 이제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에 유익하다면 기업이 후자를 선택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식스 시그마 수준의 품질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달성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기업은 당연히 식스 시그마 수준의 품질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이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비즈니스 엑셀런스를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은 현대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가까이 있는 지름길이 고객 만족이라고 이제 생각을 다 하겠죠. 고객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겠죠. 네, 이와 같이 이제 뭐 식스 시그마는 고객들을 떻게 이제 만족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방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여기는 것들이 제품이랄지 아니면 뭐 서비스랄지 이제 뭐 고객에게 이제 제공되는 이제 프로덕트 일반적인 의미의 제품과 이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겁니다. 프로덕트는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결함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결함을 제거하고 어, 양질의 품질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둔 거죠. 이제 결함이 없는 제품이랄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이제 품질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식스 시그마에서 제품보다도 프로세스 자체에 이제 강조를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높은 품질 수준의 이제 프로세스는 높은 품질 수준 제품이랄지 서비스를 가능한 한 싼 값에 그리고 적기에 이제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스 시그마를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 때 소개를 하겠지만은 측정입니다. 측정. 예. 식스 시그마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측정하는 것들이죠. 대상이 이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을 특정할 수 없으면은 또 개선을 할 수 없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든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고, 예, 숫자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 측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면은,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숙조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스 시그마의 특징의 하나는, 시그마라는 이제 공통어죠.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의 이제 품질 수준은 시그마라는 이제 공통된 언어로 표현되고 동시에 이제 비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제 시그마는
결함 없는 작업, 디펙트 프리 워크라고 하죠. 그냥 결함 없는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함이 없는 제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디자인,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잘 관리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스 시그마는 100만 단위당 결합수, DPMO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DPMO, 100만 개당 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식스 시그마의 초점은 결함이 없는 실행을 통한 고객 만족을 하고 급격하고 적인 개선을 하며 그다음에 효과적인 고도의 혁신 도구와 기업 문화의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변화 그리고 진실한 재무 성과를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식스 시그마는 이제 그리스 문자인 시그마의 공정 또는 절차의 산포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용어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이제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이죠. 그래서 이제 규격의 중심과 규격 한계선의 차이가 표준 편자의 6배와 크기가 같을 경우 식스 시그마의 공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뒤에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식스 시그마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식스 시그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그 학자 있습니까? 마이클 해리 박사가 정리를 했고 가장 많이 그 적용을 한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죠. 잭 웰치. 예. 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1995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빌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제 최초로 제시를 했죠. 모토로라에서 이분 빌 스미스는 이제 엔지니어로 1986년도에 이렇게 근무를 했고 최초에 제시를 했고 발전시킨 사람은 이제 잭 웰치입니다. 잭 웰치. 그래서 이제 식스 시그마 하면 이제 모토로라랄지 잭 웰치 그다음에 히든 팩토리 이게 수치화 이런 것들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좀 알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스마트 팩토리가 독일의 지멘스 기업입니다. 이제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인데 그 뭐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뭐 자동차랄지 뭐 IT, 운송, 전력 등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 지멘스 공장인데 업체인데 자동화 수준이 약 한 7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간 한 천여 종류의 연간 약 한 120만 개를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실시간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하는 이렇게 빅데이터에 저장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 설계나 이제 주문 변경을 해도 기존 같은 경우는 기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어, 이 독일의 지멘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생산 및 개별 생산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스 시그마에 비교했을 때 불량률도 100만 개당 11.5개로서 아주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식스 시그마에서 비교한다면은 100만 개당 11.5개면은 약 한 5.7 시그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년간 생산량이 한 13배 정도 증가하고 인력은 1300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생산량만 약 한 13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품질의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죠. 요즘은 이제 뭐 4차 산업과 관련해가지고도 관공서랄지 이제 모든 기업들에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든 팩토리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히든 팩토리란 건 뭐냐면은 그 숨겨진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사각지대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상에 측정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관리를 범위를 벗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히든 팩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팩토리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히 해야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식스시그마의 탄생 배경은 70년대 일본 기업들이 품질을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이제 이걸 무기로 세계 시장을 이제 공격을 했고 결국 이제 모토로라의 이제 주력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품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됐고 품질은 고객 입장에서 이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토로라는 제조 과정에서 재작업이랄지 그다음에 결함이 없는 제조된 제품만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런 것들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데 사관을 두고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결함이랄지 불량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모토로라에서는 마이크 해리 이분은 그 엔지니어입니다. 1980년대에 이제 모토로라에 그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마이클 해리가 이것들을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새로운 품질 혁신 기법인 그 식스시그마 경영법을 구체화했고 1987년부터는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식스시그마 경영을 실천하게 되면서 이러한 경영 방법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모든 글로벌 기업들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제1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사로부터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식스시그마는. 그래서 당신이 식스시그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강하고 높은 의지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치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스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은 링크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은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스 동영상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볼것 같습니다. 식스시그마의 장점은 이제 통계 기법을 이용해야 된다. 이용하고 통계 기법이라는 것은 수치화해야 된다는 것들이요. 수치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통계 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전천후 경영 혁신 활동이다 하고 제너럴 경영 혁신 활동이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면 모든 분야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제조 플러스 어, 서비스 서비스까지도 가능하다. 관공서에도 심지어는 정부기관이 관공서에 적용이 가능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고 가장 이게 적합한 방법에는 이게 제조를 하는 시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이 식스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스시그마는 단순한 품질 관리나 기업의 이익만의 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다.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제품을 제조를 해가지고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식스시그마 단순히 품질 경영이나 품질 관리랄지 기업의 이익이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는 철학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전 조직이 전사적으로 CEO로부터 일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확산돼서 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시일이 걸린다. 새로운 혁신 방법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끼어 있죠. 왜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꼭 해야 되지? 이런 일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나 CEO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말단 직원까지 그것들이 확산이 될 때까지는 CEO의 이런 생각이 말단 직원까지 전달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뭐가 어렵습니까?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혁신. 이런 혁신이라는 게
꼭 기업에 있어서 필요한데 이런 혁신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히로시마 운동은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사적인 전 조직 전사적으로 시행을 해야만이 이게 성공이 가능하고 제품의 설계뿐만 아니라 사무 간접 요소를 지원하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세스의 결함을 제거하고 목표로부터 이탈을 최소화하여 조직의 이익 창출과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는 혁신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목표로부터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 불량률을 없애는 겁니다. 불량률. 예.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것들이죠. 불량률을 어, 불량률을 최소화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 불량률을 낮춰야만이 기업의 이익도 창출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들이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강하고 시장 지향적인 조직의 문화로 바꾸는 전략 수단으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 사원의 마음의 품질을 심음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식스시그마의 목표이다. 잭 웰치, GU의 CEO였던 잭 웰치 회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잭 웰치 회장은 1981년도에 CEO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로 취임을 해가지고서 2001년까지 굉장히 오래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분이 강력한 추진력도 있었지만은 욕도 많이 먹었죠. 뒤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뭐 TQC, 뭐 TQM 해가지고서 토탈 퀄리티 컨트롤 또는 토탈 퀄리티 매니저먼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걸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식스시마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1930년부터 1950년대에는 이제 품질 관리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이때는 이제 제조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물건이 이때 이제 품질 관리 시대인 193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물건이 뭐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렇죠. 제품만 만들어지면은 수요에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양질의 제품을 만들기보다 아주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수요에 따라 일단 공급에 적절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만 이렇게 중점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종합적 품질 관리 시대가 열리죠. TQC, 토탈 퀄리티 컨트롤 해가지고서 1960년부터 70년대까지 소집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조나 설비, R&D 이런 연구개발 쪽에서 소집단적으로 종합적 품질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합적 품질 관리 TQC 시대를 지나가지고서 1980년대는 TQM 해가지고서 토탈 퀄리티 매니저먼트 해가지고서 종합적 품질 경영 해서 이제 AS랄지 제조, 설비, 뭐 R&D 이런 걸 플러스 한 AS랄지 구매나 영업, 회계 이런 파트까지 모든 분야의 이제 품질 인증, 품질 경영이 실시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종합적 품질 경영 TQM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식스 시그마가 이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TQM 이후에 토탈 퀄리티 매니저먼트 이후에 종합적 품질 경영 이후에 이제 이 식스 시그마가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영의 전략 발전 과정을 보면은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고 70년대에는 이제 산업 구조 분석 해가지고 가치 사슬 분석 이 내용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치 사슬 분석이 중점을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이제 마이클 보트의 5가지 경쟁 세력 해가지고서 우리 학생들 뭐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뭐 경영학 원론 때도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학부 과정에서 뭐 신규 시장이랄지 구매자, 공급자, 뭐 대체품, 경쟁 시장 해가지고서 이 5가지의 경쟁 세력을 분석을 해서 마이클 포토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중점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BCG 매트릭스랄지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 그 다음에 본원적 경쟁 전략 뭐 원가위 전략을 필 것인가 차별화 전략을 필 것인가 아니면 직구화 전략을 필 것인가 뭐
이런 것이 나오다가 이제 1990년대부터는 이제 내부 자원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죠. 대략적으로 이제 품질의 역사와 균형 전략의 이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 시간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클 해리 박사인데, 마이클 해리 박사는 이제 식스시그마 경영 연구소의 CEO입니다. 2004년도에 이제 3세대 식스시그마를 발표를 했고, 혁신이나 이제 리스크를 축소하고, 창조 실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해리 박사는 이제 모토로라의 전 엔지니어이자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리뭉실한 품질 목표를 재무상의 구체적인 결과, 즉 데이터로 어떻게 하면 이런 데이터로 수화할 수 있을까? 어, 수화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데이터로 나타내는 방법을 구해냈고 이런 것들이 1980년 초에 그 동료와 몇 명이 통계적으로서 식스시그마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부터 얼마큼 이렇게 벌어져 있는가, 센터로부터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빌 스미스와 함께 같이 마이클 해리 박사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3세대까지 발표됐는데 식스시그마 1세대 같은 경우는 어, 1세대 같은 경우는 대조공정 프로세스 개선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1987년도에 모토로라에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죠. 대조공정. 어, 대조공정에 대해서 1세대 때는 연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2세대 때는 이제 금융까지도 같이 갑니다. 금융까지도 연계를 해가지고서 금융 분야의 그 프로세스를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GE에서 이제 새로운 제너럴 일직에서 방법으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랄지 금융이나 서비스, 설계, 어, 기업 부분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식스시그마의 이제 3세대 같은 경우는 가치 기반의 이제 혁신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혁신이랄지, 혁신이랄지 이제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 린 개념을 적용하려면 린, 어, 린 개념, 린 개념까지 해서 확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적으로 이제 3세대 같은 경우는 조직 전반에 적용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그 마이클 해리는 그 유니스사의 어, 고객이 이제 가라데 이제 블랙벨트, 일본 가라데 이제 블랙벨트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서 여기서 피교육자를 블랙벨트로 인정해 주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토로라 유니버시티와 그 식스시그마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설립하게 되죠. 리서치 이제 기관을 설립하게 되고 이제 고급 식스시그마 공법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닉스에 이제 식스시그마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식스시그마 전문 컨설턴트로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법 인증이랄지 기법 인증이나 이제 블랙벨트 핵심위원회 훈련하는 것들 팀 리더라 이제 블랙벨트라는 것은 팀 리더랄지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리더들이죠 리더 프로젝트 리더들 이제 식스시그마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벨트는 식스시그마의 핵심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 벨트 단계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챔피언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마스터 블랙 벨트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블랙 벨트가 있고 블랙 벨트가 있고 그린 벨트가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 벨트가 있고 옐로우 벨트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서 새로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이 벨트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토로라의 참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이제 계신 분이 이제 G에서 근무하였던 잭 엘치 회장이죠. 식스 시그마는 이제 마이클 해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마이클 해리 박사가 만들었고 G에 이제 잭 엘치가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잭 엘치는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믿음은 거의 이제 신앙적이었습니다. 신앙적. 종교로 말하면 뭐 예수님, 부처님 거의 뭐 이 잭 엘치는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는 거의 신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적인 믿음으로써 이게 접근을 하게 되고, 카리스마를 이제 보유한 거의 독재자 수준이었죠. 그래서 GE라는 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3.5 시그마에서 어디까지 발전을 시키냐면은 6 시그마까지 6 시그마까지 발전시키게 됩니다. 6 시그마까지 발전시키게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익률을 따지면 1995년도에 마이너스 13.6%의 영업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걸 식스시그마를 적용하고 나서 1998년도에 3년 만에, 3년 만에, 16%로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3년 만에 3억 달러의, 3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되죠. 이만큼, 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대기일주 입장에서는 식스시그마를 신앙적인 존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일지는 뭐 세계에서 1, 2가 아닌 회사는 처분해라. 1등이나 2등이 아니면은 고쳐라. 내가 가라. 아니면 폐쇄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죠. 쉽게 말하면 1등, 2등 알짜 기업만 남기고 모두 다 없애버려라. 내가 해버려라. 어.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제 한국 기업은 어, 기업이랄지 이제 매스컴에서는 지위에 굉장히 뭐 관심이 증대됐었죠. 그래서 재결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에서도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결치는 그 80년대에는 제조 분야에 이게 적용을 했고 그에 이제 이어서 2세대 식스시머가 나오면서 금융 부분 프로세스에도 적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이랄지 서비스, 설계, 뭐 간접 분야까지도 쭉 적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는 3세대 해가지고서 가치 기반의 혁신 추구라는 혁신이랄지 어,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들, 낭비를 제거하는 것들, 어떤 공급 다스를 관리, SCM까지도 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SCM에 대해서 SCM 공급 다스까지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 분야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을 하게 되죠. 어떤 웰치의 그 트러 경영, 중소재단 제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재결제 철학 경영은 실적 하위의 10% 직원은 자르는 리더십은 지금도 이렇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회장 취임 후에 5년간 11만 명을 이렇게 해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5%의 적은 인력으로도 5배 이상의 성장을 이렇게 가져왔고 취임 시 그 40만 명의 250달러의 매출이 퇴임 시에는 31만 명이 1,300억 달러 엄청난 기업 성장을 이뤄냈죠.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5년도에 마이너스 13.6%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마이너스 13.6%였는데 98년에 3년 만에 16.7% 약 3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이제 뒤에 비전을 보면 이제 벽이 없는 조직,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문화. 당연히 이제 그 종업원에 대해서 교육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회사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거기서 회사에서 키운 그 직원이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런 고객 만족이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충성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것들로 커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과 그 서비스 향상, 생활화와 이제 워크아웃,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수치화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 2등의 알짜 기업만 빼고 모두 배각해라.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없애라. 실적 하위 10%는 자르겠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11만 명을 해고하게 되죠. 해고를 하게 되고 25%의 적은 인력으로도 5배 성장을 줍니다. 엄청난 성과죠. 요즘 같으면 이제 노조랄지 이런 문제 때 노동법 때문에 이렇게 뭐 과감한 이런 철의 경영을 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는 가능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강성 노조에 의해서 이런 기업 경영은 어렵겠죠.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 것들조차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최정상에 도전하고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이걸 달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휘에서 그 재결치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비전이 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는 그 통계학자들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통계적 측정 단위를 표현하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인데 데이터 변동이나 퍼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식스 시그마는 그리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18번째 문자입니다. 18번째 게 문자이고 대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소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표현했을 때, 소문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수학기로서는 이제 지정된 항에서 다른 항까지 더하라는 의미죠. 수학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정된 항에서 다른 항까지 모두 더하라는 의미이고 통계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통계에서는 어, 통계에서는 이만은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표준 편차. 여기서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시그마는 중앙으로부터 얼마만큼 이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중앙으로 가까울 때가 이게 6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시그마, 그 다음에 4 시그마, 3 시그마, 2 시그마, 멀리 떨어졌을 때는 1 시그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로부터 이렇게 멀어질수록 표준 편차로부터 분량률이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거꾸로 여기서부터 센터로 가까워질 때 이게 양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평균에서부터 한쪽까지 이 6가지 말하면 1에서 6까지 수치화해가지고 이걸 나타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식스시그마는 이제 변동의 지표로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규격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시그마가 높을수록 아웃풋, 제품, 서비스 등이 이제 고객 요구사항을 더 충족하게 되고 분량은 적게 되는 것들이죠. 고객의 핵심 사항은 여기 센터에 있고 이 가운데로 가까워질수록 분량률이 적어짐으로써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랄지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식스 시그마는 이제 전략적인 변화의 수단으로서 혁신적인 성과 추구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운영 개선을 추구하고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했죠? 처음에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은 개선할 수 없다고 했죠. 모든 것을 이제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치화할 수. 그래야 개선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화하고 측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그 정의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죠. 신규로 이제 디자인할 때 검증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제 5가지 요소 이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품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품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 품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품질은 기업이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품질은 고객의 요구를 가지고서 기업 내부의 규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 내부의 규격을 만드는 거. 이 품질이라는 것은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고객의 요구.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게 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그래서 식스 시그마는 이제 레벨을 정해가지고 품질의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1 시그마부터 6 시그마까지. 센터에 가까울수록 6 시그마에 가까울수록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 경영 기법 또는 철학으로서 기업 또는 조직 내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현 수준을 개량화하고 개량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는 거고 개량화하고 평가한 다음에 개선하고 이를 유지하는 경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량 생산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이제 균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수없이 반복되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이죠. 100만 개를 만들건 1000만 개를 만들건 어, 수없이 반복되는 메이커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생산 과정에서 똑같은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것들인데 그냥 말하면 이제 불량률 제로죠. 불량률 제로. 그것들이면 6 시그마에 가깝게 불량률 제로의 제품을 만드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왜 합격한 제품에서 불량률이 불량 그런 제품이 발생하는가? 이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품질 검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판매됐지만 왜 그러한 제품들이 불량이 발생하는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리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도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리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만들어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판매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업에 나갈 때는 합격을 했는데 왜 불량이 발생하는가 이런 데 이제 캐치가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량이 재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판매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불량이 나오게 되면 고객들로부터 이제 크레임이 들게 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량이 재료가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결점 상태, 결점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 요원은 규격을 벗어나지 않게 불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분량을 관리하는 것들. 그래서 그 1986년도에 모토로라의 빌 스미스가 이제 개념을 정립을 했죠. 그래서 불량률 제로 운동.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결점 상태죠. 그냥. 규격을 벗어나지 않게 불량을 관리하는 것들. 불량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무결점 운동. 그다음에 형태적 품질 경영 기법. 음. 왜 학교한 제품이 불량이 발생하는가? 고객들에 가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100% 완벽한 제품이랄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다양한 품질 관리 기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식스치마는 이제 1995년도에 대개일지가 제너럴 일렉트릭에 도입하면서 한층 더 이제 많이 모든 기업에 퍼지게 되고 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은 인기를 얻어낸 기업 내 혁신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이러한 식스시그마 방법들이 기업의 품질 개선이랄지 서비스랄지 모든 분야에서 좀 방법론이 바뀌어가면서 지금도 사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규 L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시조인 그 테일러와 유사한 CEO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같은 경우도 인간을 좀 기계화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비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잭 웰치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많이 성장을 시켰지만은 인간적인 문제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모두 버려라. 그다음에 불필요한 직원들 불법으로 해고하는 문제 이런 것들 인간을 좀 기계화시키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경영 전략의 흐름은 식스치마 자체가 이제 혁신적이고 이제 충격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법입니다. 혁신적인 기법이고 충격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이제 타성에 빠지게 되면 직원들이 이제 매너리즘이랄지 이런 타성에 빠지게 되면은 또 이름을 바꾸고 방식을 바꿔서 이제 또 새로운 충격을 또 주게 되죠. 이제 또 혁신을 하게 되죠. 혁신을 하게 되는데 어,
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봤을 때 이제 경영 컨설팅 업자들이 이제 먹고 살려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스시마를 또 활용해 가지고 이걸 바꿔서 또 새로운 방법들이 혁신 방법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뭐 GE의 재결치가 유행을 선도했는데 그가 물러나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재결치의 이제 경영법에 대한 회의론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은 약간 시들해졌지만은 그러나 이게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도 이게 변형돼서 지금은 이제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 품질은 고객 요구를 가지고서 기업 내부의 규격을 만드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식스시모가 많이 있게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품질에 있어서 이제 균일성, 균일성,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고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들, 통계적으로 무결점 상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는 시그마가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 연두별 좀 도입 현황인데 1987년도에 모토로라가 최초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서 글로벌 기업 중에 뭐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KT, ALT 뭐 지금도 이제 이름만 바꿨지만은 다른 혁신 방법을 통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서는 뭐 2004년도에 특허청이랄지 검찰청, 어,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서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거는 이제 삼성 SDI, 삼성 SDI에서 맨 처음에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LG전자로 퍼져나가면서 99년도에는 그 삼성이랄지 LG 계열사로 이제 뭐 확산이 되게 됩니다. 뭐 현대도 가게 되고 기술원도 가게 되고 삼성항공도 가게 되고 LG 계열사, 두산, LG 일렉트릭 확산하게 되게 되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S 같은 경우는 삼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D는 디스플레이와 디지털을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I는 인터페이스, 이태전지죠. 그다음에 인터넷 컴포넌트에서 인터넷 제품 해가지고 삼성 그 SDI 같은 그 기업은 그 이태전지와 인터넷 부품 이런 것들 생산하는 업체고 앞으로도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도 삼성의 SDI 같은 기업들은 어,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태전지 하면은 이제 지금 LG화학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 외에 이제 또 SK 이노베이션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뭐 대한민국에 글씨 되지 않을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뭐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뭐 1928년도에냐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1928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고 1930년도에는 차량용 무전기를 만든 최초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최초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최초로 휴대폰을 만든 회사죠. 지금은 이제 애플이지만은 당시에 최초로 휴대폰을 만든 회사가 모토로라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노키아가 등장을 하면서 어, 휴대폰에 1위를 내주게 되고 결국은 2014년도에 구글의 특허권이 인수되면서 회사가 팔렸습니다. 모토로라는 회사가 구글에 팔려버렸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고 뭐 폴라로이드 회사는 여러분들 뭐 알고 있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그 월라이드 시그널이라는 회사는 1920년도에 이제 설립된 그 항공산업의 회사인데 이것도 20년도에 2000년도에 제네럴 일리트릭에 매각됐습니다. 매각되면서 이 회사도 4시그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제네럴 일리트릭에 매각되면서 6시그마로 상승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ABB 같은 경우는 1883년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운송이랄지 뭐 인프라, 그다음에 유틸리티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 회사도 식스시그마를 적용함으로써
4시그마에서 6시그마로 이렇게 급성장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폴라로이드는 1948년도에 만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득덕 카메라잖아요. 득덕 카메라. 사진 찍고서 바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회사이고, 뭐 코닥은 아시다시피 필름 만드는 회사에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사라졌고, 디지털 카메라도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없어진 기업들이죠. 모든 기업들이 뭐 영원히 쭉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성장을 하다가 성장 요소가 꺾이게 되면은 바로 급락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만 회사 같은 경우, 이스트만 회사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설립된 회사인데 화학이랄지 섬유 이런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얕은 식스시그마가 했을 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적용을 해가지고서 높은 품질의 제품과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이 가치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뭐 이런 식스시그마라는 것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방법들이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식스시그마 이제 기업 적용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서 뭐 쭉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1년까지 4년 동안 22억 불 결과냈고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988년 이후에 생산량이 84.3%에서 99.8%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면은 4시그마에서 5시그마 이렇게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3시그마와 4시그마 사이에서 거의 5시그마, 5.5시그마로 이렇게 했고 ABB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의 6시그마까지 왔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모범적인 회사죠. 뭐 3시그마에서 6시그마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다음에 얼라이먼트 시그마 같은 경우도 3시그마에서 6시그마까지 물론 나중에 지리에 이제 합병이 됐지만 음, 하여튼 뭐 자세히 청했을 때 G 같은 경우는 체결지가 이제 뭐 폭군정치라고 할 수 있죠. 폭군정치. 예. 폭군정치를 통해 가지고서 이만한 기업 가치를 이뤄낸 것들이죠. 폭군정치, 완전히 독재 정권이죠. 그래서 이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죠. 소니도 뭐 마찬가지고, 모토로라도 마찬가지고, 얼라이드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모두 식스시그마를 적용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앞에 적용을 했지만은 뭐 식스시그마를 적용해가지고서 1천억 달러 이상, 1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렇게 얻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이제 창시자 해리의 이제 세 가지 개념인데 여기에는 이제 통계적 특성치와 기업 전략, 기업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통계적 측정치는 이제 통계 수치로 표시되고 제품이랄지 업무, 업종이 달라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업무 업종이 달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이것은 뭐냐면은 계량 경영은 실천이죠. 계량 경영 실천. 현재 위치를 이제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수치화하는 것들이죠. 수치화하는 것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수치화해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능력에 따라서 정량적 목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통계적 측정치라는 것은 통계 수치로 해가지고서 목표를 수치하는 단계. 오브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전략은 프로세스 개선으로 이제 식스시그마 수준을 높이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기업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게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들 되겠죠. 그다음에 기업의 철학, 어, 일하고 생각하는 법과 자세,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일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인생을 열심히 살지 말고 현명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성과를 내야겠죠. 성과. 그래서 서비스 생산 방식으로부터 인사나 뭐 생산, 검사, 격리, 이제 모든 부서, 기업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량을 이제 감소시키고 내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죠. 하여튼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 요소는 어, 만약 우리가 어, 수치로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관리할 수가 없다. 관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품질의 개선을 잊게 된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망하는 것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치로 설명을 해야 이게 몇 시금, 식스시금인지 삼시금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야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하겠다는 방법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해리의 식스시그마는 모든 경영 시스템의 프로세스에 내재된 결함 중요한 것들입니다. 불량이죠, 불량. 불량을 제거하고 이 불량을 제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들이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들.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목표로부터 이탈을 최소화해서 조직의 이익 창출과 함께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는 혁신 전략이다.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들이죠.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들. 결국은 자원 낭비를 극소화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혁신과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기업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계적 측정치는 프로세스 능력에 따른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기업 전략은 기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의 철학은 처음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들이죠. 예, 열심히 하지 말고 쉬면서 성과를 내라는 것들이죠. 이걸 통해서 품질적 진과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전쇄적으로 실행하는 기업 경영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